자, 안녕하세요. 김건우 영어 교실의 김건우입니다. 자, 먼저 이 강의를 클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드디어 4강에 왔는데요. 저희들이 1강 때는 해석본을 가지고 내용을 공부했고, 2강 때는 중요한 문장을 통해서 독해 연습을 했고, 자, 3강은 전체 문장을 독해하면서 흐름 잡는 연습까지 했습니다. 자, 이게 다 잘 됐다는 전제 하에 문제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첨부 파일 보시면은 문장 삽입 유형이라고 이제 복습 자료가 들어가 있죠. 자,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장 삽입 유형은 전체 문장을 일단 객관식화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푸는 순서를 그냥 1-1, 1-2 이렇게 푸는 것이 아니라, 자, 1-1을 풀었으면은 그 다음에 2-1, 그 다음에 3-1, 4-1, 5-1, 자, 이런 식으로 다 푼 다음에 그 다음에 1-2, 2-2, 그 다음에 3-2 이런 순서대로 푸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좋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번으로 갈수록 출제 확률이 높은 문제들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1-6, 1-5 이런 문제들보다는 1-1, 1-2, 1-3 이런 게 이제 출제 확률이 높을 거고요. 이제 뒤에 있는 거는 나중에 순서 배열이라든지 이런 거 흐름 잡는 데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문제를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연습이 되면은 순서 배열 유형이 저절로 맞춰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자, 소개는 여기까지만 하고, 자, 바로 미니 모의고사 1회 1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주제입니다. 자, 주제하고 제목은 푸는 방법은 비슷하죠. 우선적으로 전체 독해를 해주면서 저희들이 2강 때 잡았었던 중요한 문장의 위치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제 같은 경우는 중심 문장에 한정해서 선택지가 거의 구성이 되고요. 제목 같은 경우는 전체 문맥을 통틀어서 선택지가 구성이 되죠. 그래서 주제와 제목은 전체 독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문장만 독해하고 답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꼭 전체 독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자, 35번 지문이었었죠. 중요한 문장의 위치가 어디냐면은, 자, 여기, 자, 그 다음에 여기. 자, 이 부분 독해 들어가면은, 자, 명사 뒤는 수식어. 지금 수식어가 문장 형태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동사가 나왔고, 자, 둘 다 삼형식 동사로 쓰이기 때문에, 자, 뒤에가 목적어, 그 다음에 명사 뒤는 수식어. 자, 해석 들어가면은, 이러한 문화적 장소들, 근데 어떤 문화적 장소냐면은, 뭐 힌디어, 만다린어와 같은 언어에 의해서 지배되어지는 이러한 문화적 장소들은 무시한다. 그리고 저항한다. 확산을, 영어의 확산을. 자, 이렇게 직역해 주시고, 자, 다음 문장 또 분석해 보면은, 자, 여기 동사가 바로 있죠. 그 다음에 앞에가 주어, 그 다음에 또 삼형시로 쓰였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 그 다음에 명사가 뒤면은 다 수식어. 자, 수식어기 때문에 어미를 뭘로 바꾼다? 자, 니은, 는으로 바꿔주시면 되고, 그 대절 안에 동사가 자, 비동사, 그래서 앞에가 주어, 그 다음에 주어를 보충해주는 주격, 보어, 그 다음에 또 명사가 길면은 수식어죠. 자, 여기까지가 수식어. 또 명사가 길면은 수식어. 근데 수식어가 문장 형태로 나와 있죠, 또. 그래서 어미를 니은, 는으로 바꿔주고, 자, 전치사하고 명사도 다 수식어. 자, 해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더즈의 연결사의 기능이 두 가지가 있죠. 결론을 내려주는 기능이 있고, 원인과 결과의 결과를 나타내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건 앞에 문장과 연결이 되면서 결과를 나타내는 더즈를 썼죠. 그래서 그녀는 실증적으로 이의를 제기한다. 생각에. 근데 어떤 생각이냐면은 아시아 젊은이들이 수동적 희생자라는 생각에 저 또 어떤 희생자냐? 문화적 세계화 또는 세계 문화의 수동적 희생자. 이게 또 어떤 세계 문화냐? 서구로부터 나온 세계 문화. 자, 이렇게 직역해 주시고 자, 선택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문화적 세계화의 중심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장소. 자, 뭐 언급은 돼 있었죠. 뭐 인도, 뭐 홍콩, 뭐 이런 식으로 뭐 어떤 장소들은 언급이 돼 있는데 주제하고는 좀 거리가 멀죠. 그러니까 소재 정도로는 봐도 되겠는데 주제로 보기엔 좀 애매한 선택지죠. 자, 2번 언어와 문화적 세계화의 상관관계. 자, 여기서도 언어란 소재가 등장하면 안 되겠죠. 언어란 소재는 그냥 일반적인 글의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 나온 소재일 뿐이지 자, 중심 소재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자, 3번. 자, 제가 이거 오타 났죠, 여기. 자, 2가 아니라 R이고, 자, 이건 아마 수정이 된 상태로 아마 첨부 파일 들어갈 것 같고요. 자, 조사 결과, 문화적 세계화의 과정으로부터의 조사 결과. 자, 3번도 너무 멀리 갔죠. 자, 4번, 차이점, 중국 문화와 인도 문화의 차이점. 자, 이런 것도 그냥 어이없는 선택지고. 자, 5번, 반박, 서구가 지배하는 문화적 세계화에 대한 반박. 자, 그래서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은 제목입니다. 1번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문장의 위치가 바로 자, 여기죠. 그리고 나머지 문장은 중심 문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예시를 활용한 그런 지문이었었죠. 자, 이곳 해석해보면은 자, 명사 뒤는 수식어, 그다음에 수식어 병렬 구조. 이제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앞에가 주어, 그다음에 동사가 수동태로 나왔죠. 그래서 우리말의 피동문으로 해석을 해주고 베이스 돈도 하나의 전치사처럼 취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석하면은 대중의 태도, 근데 뭘 향한 대중의 태도냐면은 야생 동물 종 그리고 그것에 대한 관리를 향한 대중들의 태도는 생성된다. 상호작용의 근거에서 그러한 요소들의 상호작용의 근거에서 자, 그러한 요소에 관련된 것은 앞문장에 이렇게 도입부로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 독해를 하면서 중요한 문장 체크해 주시고 이 중요한 문장에 대해서 어떻게 예시가 진행되는지 확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바로 선택지로 가보겠습니다. 자, 1번. 왜 사람은 늑대를 두려워할까? 어떻게 보면 가장 헷갈리게 만든 선택지가 1번이 될 수도 있겠고요. 지금 늑대에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됩니다. 늑대 같은 경우는 예시로 나와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그 소재를 바로 제목으로 쓰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죠. 여기선 초점이 태도에 맞춰줘야 됩니다. 2번. 야생 동물을 관리하는 방법. 자, 지금 야생 동물이 포인트가 아니죠. 자, 3번. 우리가 그러하듯이 같은 감정 변화를 지니고 있는 동물. 그게 바로 늑대다. 자, 3번도 늑대에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되고, 자, 4번. 어떻게 태도가 형성되나? 자, 당연히 4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도입부에서 태도에 대한 네 가지 요소를 설명해주고, 그거에 대한 예시가 나와 있는 지문. 자, 5번. 왜 늑대 통제 프로그램이 필요할까? 늑대에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된다는 거. 자, 4번이 답인 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2번 마무리하고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은 빈칸입니다. 빈칸 같은 경우는 내신에서는 가장 쉬운 유형 중에 하나죠. 모의고사나 수능이었으면 사고력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난도를 자랑하지만 내신에서는 본문의 친숙도, 그러니까 즉 본문을 얼마나 많이 봤냐에 따라서 맞출 수 있냐, 못 맞추냐 이게 결정되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선택지를 처음에 여러분이 직접 풀어봤을 때 만약에 지문을 많이 봤으면 선택지가 익숙한 게 있을 겁니다. 그게 거의 답일 확률이 높죠. 그래서 빈칸 유형은 지문을 많이 보면은 맞출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고요. 열심히만 하면은 맞출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접근할 거냐면은 어차피 사고력을 요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빈칸을 기점으로 해서 앞문장, 그 다음에 뒷문장을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문장 구조부터 보시면은 자, 전치사, 그 다음에 수식어, 그 다음에 동사가 여기에 있죠. 그래서 앞에가 주어, 그 다음에 삼형식 동사, 그다음에 뒤에가 목적어. 근데 여기에서는 삼형식이 아니라 사형식이 좀 더 어울리겠죠. 그래서 여기가 에게, 그다음에 대절을 해서 목적어가 두 개. 자, 그렇기 때문에 대절이 데려온 동사의 어미를 뭐뭐 하는 것으로 바꿔주시고, 자, 대절을 또 분석해 주시면은 동사를 기점으로 앞에가 여기 주어. 근데 지금 주어가 동사의 ing 형태로 나와 있죠. 그래서 명사 뒤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어미를 뭐뭐 하는 것. 그다음에 또 쉐어는 삼형식 동사기 때문에 자, 이렇게 쉐어래요. 목적어가 또 있죠. 자, 그리고 민이라는 것도 삼형식으로 쓰이는데 지금 목적어 대신에 긴 목적절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that 같은 게 지금 생략이 돼 있는 거고 또 동사의 어미를 뭐뭐 하는 것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대열 비구문은 주어가 뒤에 있는 구문이고 자, 명사가 길면 뭐다? 명사가 길면은 수식어다. 근데 또 수식어가 지금 문장 형태로 왔기 때문에 아, 여기 that 같은 게 생략이 돼 있구나. 그리고 이번엔 수식어기 때문에 어미를 뭘로 바꾼다? 니은 는으로 바꿔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use의 목적어로 자, it이 나왔고 뭐 당연히 앞에가 주어겠죠. 또 when이라는 접속사가 문장을 이렇게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에 동사가 want 그리고 when은 동사의 어미를 뭐뭐 할 때로 바꿔주시고 자 want는 삼형식이지만 지금 목적어가 안 보이죠. 자 그럼 문맥상 뭔가가 생략이 돼 있구나 판단하시면서 독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서비스를 묘사하면서 최근 한 신문 기사는 경고했다. 소비자에게 대절이라고. 자, 대절 분석해보면은 요트를 공유하는 것이 의미한다라고 경고했다. 근데 또 뭘 의미하냐면은 자, 명사 앞에 노가 있을 땐 그냥 부정문으로 해석하는 게 우리말로 편하죠. 보장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근데 그 보장이 뭐냐면은 네가 항상 요트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보장. 뭐 할 때? 네가 요트를 원할 때. 자, 이렇게 직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문장 동사가 바로 있고 그다음에 주어, 그다음에 수식어,
그다음에 주어를 보충해주는 주격 보어가 들어갈 자리입니다. 선택지를 보시면 주격 보어가 ing, 뭐 현재 진행형으로 이제 사용되는 선택지도 있고, 그다음에 what절을 이용한 선택지들이 있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해석을 하면서 지문 내용이 이제 어느 정도 기억이 나셔야 되는 거고, 최소한 이렇게 제안하는 게 좋았던 뜻인지 아니면 나빴었던 뜻인지 그것은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제안이 좀 좋은 뜻으로 쓰였었죠. 그래서 여기다 플러스 긍정적인 뜻으로 조금 쓰였기 때문에 그에 비슷한 선택지를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뒷문장 가시면은 자, 동사가 나올 때까지 쭉 읽으시면 되죠. 자, 처음부터 명사 뒤가 아니고 자, 동사에 ing가 붙였기 때문에 해석을 뭐뭐 하는 것. 자, 그리고 limit은 삼형시로 쓰이기 때문에 자, 뒤에 목적어, 자, 명사 뒤는 수식어, 또 명사 뒤는 수식어, 명사 뒤 수식어. 자, 이제 동사가 나왔죠. 그래서 help가 동사, 그리고 삼형식이기 때문에 뒤에가 목적어. 자, 목적어가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왔습니다. 자, 지금도 명사 뒤가 아니기 때문에 어미를 뭐뭐한 것으로 바꿔주시면 되고, 자, 리셋도 삼형시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렇게 목적어가 왔죠. 해석 들어가면은 너의 이용권을 제한하는 것, 모든 것에 대한 이용권. 근데 그 모든 것이 뭐냐면은 from A to B로 수식을 해주고 있죠. 자, 샌드위치부터 럭셔리한 자동차까지의 모든 것에 대한 너의 이용권을 제한하는 것이 도와준다. 재설정하는 것을 너의 활기 온도계를. 자, 마지막 문장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자, there is는 환원을 나타내는 연결사죠. 즉 다시 말해서 또 명사 뒤가 아닌데 ing가 붙었기 때문에 자, 어미를 뭐뭐 하는 것. 그다음에 no는 삼형시로 쓰였죠. 근데 목적어 대신에 지금 긴 목적절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that 같은 게 생략이 돼 있고 명사 뒤에 that이 아니기 때문에 어미를 뭐뭐 하는 것. 그다음에 have는 또 삼형시로 쓰이죠. 그래서 뒤에 목적어, 명사 뒤는 수식어, 그다음에 시간의 의미의 수식어. 자, 이제 동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help가 여기서는 오형식으로 쓰였죠. 그래서 목적어, 그다음에 목적격, 보어. help는 준사역 동사의 특징 때문에 to를 생략시켜도 되고 써도 되고, 그리고 목적격 보어기 때문에 어미를 뭘로 바꾼다? 어미를 뭐뭐 하는 것. 그다음에 appreciate가 삼형식으로 쓰이기 때문에 또 뒤에 목적어, 그다음에 나머지는 수식어, 또 왼절도 수식어. 자, when은 동사의 어미를 뭐뭐 할 때로 바꿔주시고, 그다음에 동사를 기점으로 해서 앞에 주어. 근데 do는 삼형식으로 쓰였는데 목적어가 없죠. 그러면은 목적어가 생략될 가능성이 크고, 지금 두 동사 같은 경우는 대동사일 가능성도 크죠. 자, 한번 해석해 보면은 다시 말해서 자, 네가 이용권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근데 그 이용권이 뭐냐면은 항상 뭔가에 대한 이용권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도울지도 모른다. 네가 감사하는 것을, 그것에 대해서 훨씬 더 뭐 할 때, 여기선 두 동사가 뭐 have access를 받아주고 있는 거겠죠. 그래도 네가 이용권을 가질 때 이런 식으로 직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제한이라는 게 지금 뒤에까지 해석을 해보니까 긍정적인 의미로 쓰였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선택지 해석 들어가면은 자, 1번 이 외견상의 제한이 정확히 만들고 있다. 더 많은 사용을 소유권과 이용권에 대한. 자, 헷갈리게 만든 선택지죠. 자, 2번 여기서 treat가 단어를 이제 외웠으면은 큰 기쁨으로 해석이 되고 있죠. 그래서 2번 선택지 해석 들어가면은 이러한 외견상의 제한이 정확히 소비자들이 그것을 큰 기쁨으로 만드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다. 그래서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고, 자, 3번 그 제한이 소비자들에게 큰 불행을 주는 것이다. 자, 이건 완전 반대 뜻으로 제가 만들어 봤죠. 3번은 당연히 오답이 되는 거고, 4번 이런 제한이 만들고 있다. 포르투갈 사람의 꿈을 성취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자, 4번도 부정적인 뜻이기 때문에 당연히 오답이 되겠죠. 자, 5번 그 제한이 창의적인 회사가 의도하는 것이다. 자, 앞에 소재 갖다 제가 장난을 친 거죠. 자, 지문 앞에 보면은 뭐 크리에이티브 컴퍼니스 이런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 단어짜 맞추기식으로 독해하시는 분들은 헷갈릴 수도 있는 선택지죠. 그리고 답이 무난하게 2번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자, 3번 마무리하고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은 어법입니다. 자, 어법에 대한 심화 강의를 들으실 분들은 저 오른쪽 상단에 이제 올라갈 건데 아직은 제가 어법 강의를 만들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안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고 자, 바로 선택지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대세 밑줄이 돼 있죠. 근데 이 대절만 보는 게 아니라 어법 문제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문장 분석을 하면서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가 여기선 told가 포인트죠. told라는 동사가 사형시로 쓰인다는 거.
그래서 여기가 이제 목적어, 그다음에 여기가 또 하나의 목적어, 그러니까 어려운 말로 간접 목적어, 그다음에 여기가 직접 목적어 자리죠. 직접 목적어의 문장 형태로 왔습니다. 그래서 대절도 올 수도 있고 왓절도 올 수가 있죠. 근데 대절은 완전한 절을 이끌고 왓절은 불완전한 절을 이끕니다. 자, 그럼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이제 판단하는 게 그럼 여기 BING는 진행을 나타내는 시제일 뿐이고요. 자, 동사가 테스트가 동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주어, 그리고 테스트가 삼형시로 쓰이기 때문에 뒤에 이렇게 목적어. 자, 지금 문장이 완전하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이 올바른 어법으로 쓰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2번도 보시면은 저기 동사, 그다음에 삼형시로 쓰였죠. 그리고 목적어, 그다음에 수식어. 자, 수식어. 그다음 and가 과거 동사, 과거 동사를 병렬 구조 잡아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ask 같은 경우는 사형식으로 쓰이든 오형식으로 쓰이든 목적어 다음 자리에 투부정사를 쓰는 동사 중에 하나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올바르게 쓰였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3번을 보시면은 비동사에 밑줄이 쳐져 있다. 그럼 현재형이든 과거형이든 일단 우선적으로 수일치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앞에 있는 거 명사. 자, 명사 뒤가 길면은 뭐다? 수식어다. 자, 이제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자, 원이 주어가 되는 거죠. 근데 원은 단수 명사기 때문에 워가 아니라 was를 써야겠죠. 그래서 틀린 어법이 3번이 되는 거고요. 앞에 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리스트를 주어로 잡으신 분들은 수일치 같은 거 할 때, 즉 주어를 찾을 때 수식어는 반드시 제외해 준 다음에 주어를 찾아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자, 4번 선택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선택지도 제가 오답을 만들까 말까 이제 고민했던 선택지 중에 하나인데요. 자, 원래는 제가 테이킹으로 오답을 할까 이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데 왜 테이킹으로 했었으면 이게 오답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도 이렇게 명사 뒤가 길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수식절입니다.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 주기 위해서 문장 형태로 나와 있죠. 그리고 그 문장도 잠깐 분석을 해보면은 자, have pp. 자, 계속의 의미가 추가가 되고, 그다음에 be pp. 자, 수동태 하나의 동사로 취급을 해주고 우리말의 피동문으로 해서, 그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수식어, 또 명사 뒤는 수식어. 자, 이제 동사가 나온 상태죠. 근데 이걸 만약에 taking으로 바꿨으면은 문장의 대원칙, 문장 하나에는 동사 하나가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taking으로 바꾸는 순간 문장의 동사가 사라지는 꼴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답이 될 뻔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과거 동사 뭐 잘 쓰였죠. 그리고 혹시나 이제 의심이 좀 있으신 분들은 혹시 뭐 계속을 나타내는 뭐 전치사 for, 뭐 since 이런 것들이 혹시 있나, 혹시라도 과거 완료 시제가 아닌가 한번 좀 의심도 해주시고. 자, 5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도 바로 이렇게 동사가 있죠. 자, 앞에 주어, 그 다음에 이것도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수식어, 그다음에 명사 뒤는 과거 분사로 이렇게 수식어, 다 수식어죠. 근데 이렇게 문장이 다 나올 게 나왔는데 컴마 뒤에 ing가 나왔다. 그럼 여기는 분사 구문 문제입니다. 어법에서 뭐 분사 구문이 나오면은 뭐 생략된 문장 같은 거를 파악하실 필요는 없고 이 drag라는 동사가 몇 형식인지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drag는 자체가 삼형식 동사기 때문에 자, 이렇게 뒤에 목적어가 잘 나왔죠. 그러니까 즉 능동인지 수동인지만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목적어가 잘 있기 때문에 능동태 잘 쓰인 거죠. 자, 이렇게 어법 마무리하고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5번은 어휘입니다. 어휘는 전체 독해하면서 문맥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어휘는 다 외운 상태로 진행이 돼야겠죠. 자, 첫 번째 문장 보시면은 자, 여기 동사, 자, 앞에가 주어, 그다음에 주어를 보충해주는 주격 보어. 자, 등위적 부사 버신 문장과 문장을 병렬 구조 잡아주고 있죠. 자, 그다음에 it was that 강조 구문으로 봐주시면 되고, 자, until이라는 접속사가 문장을 데려왔고, 자, 그 안에 동사, 자, 삼형식 동사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있죠. 명사 뒤는 수식어. 또 대절 보시면은 자, 대절의 동사, 그다음에 주어, 그다음에 목적어. 해석 들어가면은 토마스 에디슨은 실제로 창의적인 천재였다. 그러나 강조 구문은 대절부터 해석하는 게 편하죠. 그가 큰 성공을 발견한 건 바로 그가 마케팅의 원리를 발견할 때까지가 아니었다. 직역하면은 마케팅의 원리를 발견해서야 비로소 그는 큰 성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자, 이런 내용이었었죠. 자, 일단은 출제자 입장에서 간단하게 보면은 자, 이렇게 오지선다로 이루어진 어휘 문제에서는 거의 1번이 답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죠. 만약에 이제 찍더라도 3, 4, 5 위주로 이제 찍으시고 2번도 뭐 답이 될 수는 있지만 확률적으로 3, 4, 5가
조금 더 답이 될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조금 더 설명해 드리면은 문제를 만들 때 어떤 걸 고려하냐면은 이 단어의 반의어 관계를 고려하면서 문제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능도 거의 다 오답이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제를 풀 때 뭐 크리에이티브에 반의어를 한번 넣어서 해석을 해보고 2번 같은 경우도 실패라는 뜻이죠. 이거에 반의어 성공을 넣어서 한번 해석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 보시면은 명사 뒤는 수식어, 그다음에 동사가 있기 때문에 자, 앞에가 주어, 그다음에 although라는 접속사가 자, 문장을 데려왔고 그다음에 주어를 보충해준 주격 보어. 근데 지금 although는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어랑 비동사를 생략시켰죠. 그래서 분사 구문의 일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비동사 플러스 pp, 그러니까 수동태이기 때문에 자, 하나의 동사로 취급해 주시고 해석은 우리말의 피동문으로 자, 해석 들어가면은 그의 최초 발명품 중 하나는 실패였다. 뭐임에도 불구하고 그 발명품이 매우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였다. 자, 이렇게 직역해 주시고 뭐 성공이었으면은 여기서 문장이 끝났어야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실패니까 어떻게 해서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내용이 나오는 거겠죠. 자, 다음 문장 보시면은 자, 인 다음에 명사 수식어, 자, 동사 병렬 구조, 그다음에 뒤에가 목적어, 자, 명사 뒤기 때문에 수식어. 근데 지금 수식어가 문장으로 나와 있죠. 그 문장에 또 동사, 또 동사를 또 병렬 구조 잡아줬죠. 그다음에 목적어, 그다음에 명사 뒤는 또 다 수식어, 자, 또 부사 수식어. 자, 비교급이죠. 자, den도 수식어로 봐주시면 됩니다. 해석 들어가면은 1869년에 에디슨은 만들었다. 그리고 특허를 냈다. 전자식 투표 기록 장치를. 그리고 그 장치가 기록했다. 그리고 합계를 냈다. 투표를. 근데 어떤 투표냐면은 뭐 여기 주 의회에서 한 투표. 더 빠르게. 뭐보다? 오래된 수기 시스템보다. 자, 다음 문장 또 가시면은 자, 수식어. 어렵지 않죠. 바로 동사 주어. 자, 에디슨의 놀라움으로 그것은 실패했다. 자, 다음 문장 주어. 지금 동사가 have pp. 자, 과거에 대한 계속성이 추가가 되고요. 그다음에 동사는 take into account가 하나의 동사가 되는 거죠. 그 사명시로 쓰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 자, 바로 해석 들어가면은 에디슨은 고려해 오지 못했다. 의원들의 습관을. 그다음 문장. 자, 여기 동사. 자, 사명식 동사기 때문에 자, 뒤에가 목적어. 자, 지금 명사 뒤가 아니기 때문에 어미를 뭐뭐 하는 것으로 이제 바꾸고 자, but는 일형식으로 쓰인 동사죠. 그래서 뒤에 목적어가 필요 없고 자, 바로 이렇게 수식어가 나와 있습니다. 대의가 받는 건 당연히 의원들이 되는 거고요. 의원들은 좋아하지 않았다. 투표하는 것을 빠르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자, 앞문장에 그 장치가 빠르게 해주는데 그게 실패했다는 것으로 미루어 봐서 의원들은 투표를 빠르게 효율적으로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3번도 문맥상 적절하죠. 자, 바로 동사. 자, 사명식이고 아까랑 똑같은 패턴이죠. 자, 이렇게 목적어. 근데 지금 롭이라는 동사가 사명시로 쓰였기 때문에 자, 뒤에 목적어. 그다음에 as라는 접속사가 또 문장을 데려왔고 그 문장의 동사. 자, take place는 하나의 동사로 보고 자, 앞에가 주어. 해석 들어가면은 의원들은 좋아했다. 로비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들의 동료 의원들에게 뭐 할 때? 투표가 진행될 때 여기서는 as가 어미를 뭐뭐 할 때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 보시면은 자, 헤드가 사명식 동사로 쓰이기 때문에 자, 뒤에 목적어, 그다음에 등위접사 벗이 문장과 문장을 또 병렬 구조 잡아주고 있죠. 거기에 동사, 그다음에 주어, 또 사명식이기 때문에 자, 뒤에 목적어, 명사 뒤가 길기 때문에 수식어. 자, 문맥상 또 벗이라는 거에 초점을 두고 보면은 4번도 적절하게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해 보면은 에디슨은 훌륭한 아이디어를 가졌다. 그러나 그는 완전히 잘못 이해했다. 요구를, 그의 고객의 요구를. 그래서 misunderstood도 문맥상 적절하게 쓰였죠. 자, 계속 가보면은 저기 동사, 자, 사명시로 쓰였기 때문에 목적어가 조금 멀리 있죠. 자, 목적어, 그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수식어, 그다음에 명사 뒤도 길면은 수식어. 자, 해석 들어가면은 그는 배웠다, 관계를 배웠다. 그의 실패로부터 또 뭐 사이의 관계냐면은 발명과 마케팅 사이의 관계를 배웠다. 자, 그다음 문장도 보시면은 자, 여기 동사. 근데 지금은 목적어 대신에 목적절이 왔죠. 그 명사 뒤가 아니기 때문에 어미를 뭐뭐 하는 것으로 바꿔주시면 되고 자, 대절의 동사. 그래서 앞에가 주어, 그다음에 동사가 be 플러스 pp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수동태, 우리말의 피동문으로 해석을 해주시고 자, 바로 해석 들어가면은 에디슨은 대절을 배웠다. 근데 대절이 뭐냐면은 마케팅과 발명이 분리되어야 함을 배웠다. 자, 이제 분리가 아닌 거죠. 분리가 아니라 마케팅하고 발명이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이제 된 거죠. 그래서 답은 5번이 이제 틀린 게 되고
integrated 같은 게 문맥상 맞는 단어가 되겠죠. 그 뒤에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석을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자, 5번 마무리하고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부터는 간접 쓰기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무관한 문장 같은 경우는 빈칸 추론과 같이 가장 쉬운 유형 중에 하나죠. 내신에서 무관한 문장은 진짜 본문의 친숙도, 즉 본문을 많이 봤냐 안 봤냐에 따라서 정답 여부가 갈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쭉 읽으시다가 나 이런 거 어색한데? 그러면 그게 답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무관한 문장은 전체 독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답을 바로 찾고 그 선택지만 독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은 4번이 되겠죠. 참고로 노메러 하워 같은 경우는 복합 관계 부사인 하워에벌로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접속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동사, 그다음에 주어, 그다음에 주격 보어가 의문사의 특성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도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rise가 동사, 자, 앞에가 주어, 또 명사 뒤는 수식어. 그다음에 rise는 일형식으로 쓰이기 때문에 뒤에 이렇게 바로 수식어. 그다음에 대열 비구문 주어가 뒤에 있죠. 그다음 명사 뒤는 수식어. 그다음에 unless는 동사의 어미를 뭐뭐가 아니라면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해석 들어가면은 집이 아무리 좋은 곳에 위치했을지라도 집들의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다. 집에 대한 수요가 없다라면 이렇게 제가 문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앞에 집의 가격, price of homes라는 소재를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만들려고 했었죠. 자, 다시 한번 무관한 문장은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가볍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전체 독해를 하면서 풀어야겠죠. 자, 이렇게 6번 마무리하고 7번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7번 문장 삽입 유형입니다. 자, 7번하고 8번 그리고 10번 연결사 유형은 전체 독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1강 때 해석본을 가지고 흐름 잡았었던 거 있죠. 그것만 딱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여러분들은 저 전체 독해 강의를 참고하셔도 되고 해서 반드시 전체 독해로 연습을 해주시고 저는 바로 흐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네모칸 보시면은 디스라는 단어가 포인트가 되는 거겠죠. 이 디스가 받아주는 게 어디에 있냐를 찾는 게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저희들은 처음부터 한번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대시 받아주는 게 앞문장 전체가 되겠죠. 그리고 앞문장 내용이 결과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비커즈가 데려온 문장, 여기가 앞문장에 대한 결과로 이루어진 문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같은 소재, 저희들 같은 소재를 잡으면서 문장을 이끌어 갔었고요. 이런 특정한 장소란 뜻, 그 다음에 같은 장소, 자, 이렇게 흐름을 잡으면서 여러분들이 전체 독해를 해주셔야 되고, 저희 또 디스가 받아주는 내용이 앞문장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앞문장이 이제 되는 거죠. 동일한 장소로 보내져서 먼지를 씻어내는 이러한 특성이 이런 식으로 이제 직역을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보시면은 연구를 시작하는 거, 자, 그거와 네모박스의 연구의 결과, 자, 이런 게 이제 되고, 페인트라는 소재가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했죠. 여기 이제 페인트. 그래서 저희들이 흐름 때 이 시작과 결과를 이제 연결을 시켰었고, 그다음에 이런 페인트에 대한 소재도 연결이 이제 됐었죠. 그래서 마지막 문장에 독일 회사가 개발한 주택용 페인트를 받아주는 게 바로 이 상품이 이제 되는 거였고요. 그래서 답은 5번에 들어갈 자리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흐름이 아직 연습이 안 되신 분들은 1강을 꼭 참고해 주시고요. 전체 독해를 하면서 문맥도 파악해 주시고 이런 흐름의 장치들도 이용을 하면서 문제를 풀면은 어렵지 않게 풀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7번 마무리하고 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8번 순서배열도 문장 삽입 유형과 비슷하게 흐름을 잡으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독해는 꼭 여러분께서 해주시고요. 자, 네모칸 보시면은 자, 이런 나열되어 있는 집들이 있었죠. 건물들. 자, 이걸 받아주는 게 바로 여기 these buildings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같은 소재, 이런 방언 같은 거, 그리고 여기 accent가 방언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같은 소재도 한번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복제품이란 단어, 그다음에 복제되어 왔다. 이런 비슷한 소재들. 자, 그러면서 또 이런 몇몇 도시와 마을, 그러니까 지역제 규칙이 적용되는 이런 몇몇 도시와 마을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고 있었죠. 그게 바로 이제 플로리다 주 전체 지문이 지역제 규칙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B에 이러한 집들이 받아주는 게 앞문장에 이렇게 나와 있었던 지역제 규칙이 적용됐었던 그러한 집들을 받아주고 있던 거죠. 그러면서 외부에 대해서 설명, 다음 문장은 또 내부에 대한 설명. 이러한 흐름을 잡으면서 여러분이 독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흐름대로 독해를 하면은 어렵지 않게 C, A, B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순서별도 마무리하고 9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은 요약입니다. 요약도 전체 독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바로 네모 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2번 지문이었고요.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례를 통해서 이것이 대체제인가 아니면 보완제인가를 알려줬었던 그런 지문이었었죠. 자, 여러분은 꼭 전체 독해를 해주시고, 자, 바로 박스를 보시면은, 자, 여기 동사가 있죠. 자, 앞에가 주어, 그 다음에 주어를 보충해주는 주격 보어, 그 다음에 if라는 접속사가 문장을 데려왔고, 그 문장의 동사, 어미를 뭐뭐 라면으로 바꿔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삼형식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목적어, 명사 뒤는 수식어, 즉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올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문장과 또 문장을 연결시켜주고 있죠. 그래서 똑같은 패턴이기 때문에, 자, 여기 동사, 그 다음에 주어를 보충해주는 주격 보어, 그 다음에 또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 또 형용사 자리. 뭐 선택지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 단어 공부도 신경을 써서 유의어도 몇 개 이렇게 넣어놨죠. 그러니까 이건 참고해 주시고, 자, 네모박스 해석 들어가면은 스마트폰과 태블릿은 보안제일 것이다. 그들이 수행한다면은 어떤 기능을 수행한다면은 소비자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스마트폰과 태블릿은 대체제일 것이다. 그들이 어떤 기능을 수행한다면, 여기가 이제 데이가 받아주는 게 스마트폰과 태블릿이 되는 거고요. 자,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은 보안제는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 직접적으로 이제 단어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직접 독해하면서 찾아주시고, 같은이란 동의어 표현이 1번, 3번, 5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번, 4번은 반이었기 때문에 아예 고르면 안 될 선택지고, 자, 1번이 동일한이란 뜻, 3번이 유사한, 5번이 같은. 그 다음에 대체제는 여러분이 읽으면 알겠지만 다른 기능을 수행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135만 먼저 보시면은 1번은 균형 잡힌, 당연히 오답이 되겠죠. 3번이 동등하지 않은, 그러니까 이게 다른이란 의미로 의역화시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5번이 다양한,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애, 즉 디프런트의 또 비슷한 표현이 uneven이 공평하지 않은, 뭐 다른이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선택지에 추가를 했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일부러 어휘 공부도 할 수 있게 문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건 참고해 주시고, 자, 바로 10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은 연결사입니다. 자, 이것도 어떤 연결사가 쓰였는지 흐름을 잡으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은 꼭 전체 독해를 하면서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에 이런 획기적인 발견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그 다음 문장하고 흐름이 연결이 됐었죠. 자, 이거는 뭐 does를 써도 맞는 것처럼 보이고, 자, however를 써도 맞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어떻게 접근을 해주셔야 되냐면은, 자, 먼저 however의 기능이 역접의 기능이 있고 대조의 기능, 그다음에 비교의 기능이 있죠. 지문에서는 비교 대조보다는 역접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연결사입니다. 그래서 앞쪽에 뭐 이렇게 변화시킬 것이다 해석해 보면은 이런 내용들 있죠. 이런 거를 뭐 마이너스적인 의미라고 표현을 한다면은 however를 기점으로 마이너스적인 개념이 계속 나오다가 however가 여기 문장에 이제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 때문에 앞에 있는 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적인 개념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문장도 일단은 마이너스적인 개념이죠. 근데 however의 여파가 형광펜으로 밑줄 친 문장에 영향을 준 거죠. 그래서 답은 1번하고 2번에서 이제 고르셔야 되고, 이렇게 선택지. 그리고 더즈는 뭐냐면은, 더즈는 결과를 나타내는 더즈일 수도 있고 결론을 내려주는 더즈일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 결론을 내려버리면은 마이너스적인 부분만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결론으로선 올바르지 않는 연결사가 되는 거죠. 자, 이어서 계속 잡아보면은 저기 이시 받아주는 거, 그게 초등학교 때 처음 배웠었던 과학적인 방법을 받아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에 that, 그다음에 그러한 방식, 이런 걸 받아주는 게 이런 과정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번하고 2번만 딱 두고 봤을 때 in contrast는 뭐 비교, 대조, 역접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어울리지 않는 선택지가 되겠고요. 답은 2번이 맞게 됩니다. 그리고 3번의 as a result 같은 경우는 결과를 나타내는 연결사고, 자, in other words, 환원을 나타내는 연결사죠. 뭐 즉 다시 말하면 이런 뜻을 갖고 있는 환원을 나타내는 연결사고, 5번의 마지막 in addition 같은 경우는 첨가나 보강을 나타내는 연결사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0번까지 다 풀어봤는데요. 자, 긴 시간 동안 같이 공부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내신 성적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김건우 영어 교실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